크리에이터를 위한 오지는 리뷰. 오늘 갖고 온 건 소니에서 나온 컴팩트 브이로그 카메라 ZV-1이에요.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봤고 오늘은 한번 총평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여름, 가을 사이쯤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과연 얘네들이 얘기하는 브이로그용으로 좋을까? 미리 결론을 내리면 얘는 요새 스마트폰이 정말 좋단 말이에요. 충분히 브이로그 찍을 수 있는데 한계가 느껴지는 위치가 왔을 때 이 제품을 선택한다면 나쁘지 않은 제품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ZV-1이 다나와 최저가로 83만원 정도 하고요. 같이 있는 이게 전용 그립인데 VPT2 BT라는 무선 슈팅 그립이에요. 블루투스로 돌아가고 얘가 11만원입니다. 얘만 사면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사야지 되는 것처럼 나와 있고 같이 샀을 때는 약 100만원에 가까워지는 또 적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까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먼저 간단하게 기본 스펙을 보면 밝기가 일단 1.8에서 2.8이 될 정도로 꽤나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보이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줌도 2.7배 줌, 필요한 줌은 다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제품 가까이서 찍을 일이 많은데 접사가 5cm까지 됩니다. 기능과 장단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이게 정말 크리에이터들 혹은 이제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 어떤 제품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스위블 카메라가 되는 게 큰 장점이에요. 스마트폰의 단점이 그거잖아요. 더 좋은 화질을 원한다면 결국 후면 카메라를 쓰게 되는데 요거를 쓰면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영상을 찍을 수 있고 그게 브이로그를 하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틸트 스위블 카메라로 내 얼굴을 보면서 고화질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셀프 촬영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되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손떨방, 분명히 손떨방을 잘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물론 제자리에서 손으로 들고 이렇게 움직이기에는 나쁘지가 않은데 이걸 들고 돌아다니면서 찍기에는 그렇게 손떨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같이 딸려오는 얘가 스테빌라이징 기능을 제공해 주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얘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찍기에는 무리가 있는 정도다. 그 다음에 마이크.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이 마이크가 정말 좋아요. 우리가 보통 카메라에 있는 내장 마이크는 사실 안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브이로그 카메라에 맞춰가지고 따로 마이크를 쓰지 않아도 자체 내장 마이크가 정말 음질이 좋아가지고 같이 제공되는 데드캣으로 외부 바람 소리 같은 거를 충분히 제거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야외에서 이걸 가지고 찍을 때도 큰 무리가 없고요. 컴팩트 마이크인데 별도의 외부 마이크를 또 연결할 수 있어가지고 음질을 더 보강하거나 무선 마이크를 쓰고 싶다면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로 4K 그리고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4K를 지원을 해줍니다. 화질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 대신 단점이 얘 배터리가 소니 액션캠에서 공용되는 이 배터리를 쓰는데 4K를 쓰니까 정말 배터리가 녹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찍으니까 100% 완충된 배터리가 다 죽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못 쓸 것 같고 대신 얘가 나름 USB로 충전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빠르게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는데 4K를 찍기는 좀 무리가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브이로그 하는데 뭐 10분, 15분 찍는 건 아니잖아. 한번 들고 나가면 몇 시간은 이 카메라를 들고 찍는다는 생각을 할 텐데 그러기엔 너무나 짧은 배터리 수명이 좀 제품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K 찍을 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픽처 프로파일 기능을 제공합니다. 좋은 최신의 고가형 카메라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픽처 프로파일 S로고 촬영이 이 조그만 컴팩트 카메라에서도 지원이 돼요. 내가 화질에 좀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면은 S로고 촬영, 로고 촬영을 해가지고 되게 좋은 화질을 뽑을 수 있고 원하는 색감을 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직접 써보니까 이거를 쓸 정도의 사람이 픽처 파일을 필요할까? 그럴 것 같진 않단 말이에요. 물론 하이엔드 유저분들이 이거를 재미로 쓰면서 픽처 프로파일로 좋은 화질을 뽑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렇게 하이엔드 유저가 아니라 라이트 유저를 대상으로 한 제품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이걸 쓰면서 픽처 프로파일까지 쓸까 싶기도 하고요. 그냥 이거 찍어도 화질이 되게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픽처 프로파일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건 약간 좀 사치 아닌가? 게으르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 기능을 얘기해보면 얘가 진짜 초점을 무지하게 잘 잡아줘요. 브이로그에 맞췄다 보니까 인물 촬영했을 때 초점은 정말 잘 맞춰주고 셀피 모드로 내가 가까이 있을 때도 나에게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주는 기능이 있고 백그라운드를 날려주는 보케 기능이 있는데
이걸 안 쓰더라도 기본적으로 나를 찍었을 때 내 외 배경에 있는 것들이 충분히 아웃포커스가 잘 되고 있어서 외부에서 콘텐츠를 셀피 모드로 찍었을 때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블러 처리가 되기 때문에 후보 정했을 때 손이 좀 덜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품에 쇼케이스 모드가 있어요. 물건을 리뷰하는 콘텐츠 같은 걸 찍었을 때 사람 얼굴과 물건 사이에 초점을 빠르게 바꿔주는 기능이 있는데, 물건을 이걸로 리뷰하는 사람이라면 뭐 가볍게 리뷰하는 사람이면 충분히 좋은 기능인 것 같지만 그 기능의 단점이 얼굴에 인물 초점이 맞춰줄 수가 없다 보니까 제가 직접 써봤을 때는 초점이 좀 안 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 함께 딸려오는 소니 카메라 몇 개 제품에서 호환이 되는 블루투스 무선 슈팅 그립이 있습니다. VPT2BT라고 하는 제품인데 기능이 몇 개 있어요. 뭐 포토, 무비, C1, 락, 줌, 이렇게 영상 찍을 때, 사진 찍을 때 기본적인 기능을 주는 이런 손잡이인데 얘가 나름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쓰냐 짐볼 하나 사냐 이렇게 고민할 것 같아요. 11만 원이면은 웬만한 좀 저렴한 짐볼도 쓸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야, 이거 고민이 되는 가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얘 단점이라면 얘가 그 동그란 그 시계 들어가는 그 배터리를 써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그냥 AAA 같은 거 박았으면 안 될까? 굳이 잘 쓰지 않은 그 규격의 배터리를 써서 또 불편하게 하나 만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아쉬움이 드는 제품이에요. 얘만 쓰기에는 좀 애매한 느낌인 것 같고, 얘랑 얘를 같이 사지 않으면은 살짝 손해보는 느낌일 것 같고, 같이 사야 되는 것 같은데 얘가 좀 과하지 않나 가격이? 기능은 좀 제한적이고, 그리고 배터리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얼마나 썼는지 사용료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게 좀 단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 이 카메라는 어떤 크리에이터 분들이 쓰면 좋을까라는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을 통해서 먼저 영상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입문을 하고 내가 어느 정도 해서 한계를 느꼈을 때 더 고가의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로 넘어가냐 마냐라는 고민이 있는 사람들한테 적당한 제품인 것 같아요. 중간 정도에 있는 가격대에서 스마트폰보다는 더 좋은 환경에서 콘텐츠를 촬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중급기 정도의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 이제 완전 나는 영상 콘텐츠를 잘 다루는 그런 크리에이터들이라면은 가볍게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이 제품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품이 가격이 또 적지 않은 가격이라 생각을 해요. 이 정도 가격이면은 중급 정도의 미러리스 카메라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살 이유가 뭘까? 정말 좀 가격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가볍게 브이로그를 찍을 수 있는 재밌는 장난감으로 이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서 중고가격대가 한 40~50만 원 정도라면은 유튜버를 좀 입문하고 싶은 사람이라면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걸로 바로 입문할 수 있을 만한 제품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합쳐가지고 한 50~60만 원대라면은 충분히 사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 특히 영상 쪽 크리에이터라면은 저는 처음부터 비싼 카메라 제품을 사는 건 추천하지 않거든요. 요새는 충분히 스마트폰이 좋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먼저 컨텐츠 크리에이팅을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여유가 있다면은 좀 더 좋은 미러리스 카메라대로 넘어가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리고 본인이 촬영하는 게 셀피로 충분히 촬영하는 제품이거나 가볍게 외부에 나가서 브이로그 콘텐츠를 찍는 분이라면 이 제품 사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일주일 정도 사용해본 ZV-1 제품 리뷰였고요. 여기는 크리에이터를 위한 오지는 리뷰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 다음 리뷰는 이 엘가토에서 나온 스트림덱. 이게 스트리머에 최적화되어 있는 매크로 키가 있는 그런 키보드 같은 거라 볼 수 있는데 다음 콘텐츠는 얘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지는 리뷰였어요. 여러분들 그럼 모두 계속 훌륭한 크리에이터가 되세요.